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누가 있지? 후보 중에 이철우, 유정복 안 될 것 같고, 양향자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거의 다 빼면 이 정도만 남는 거잖아요. 자, 국민의힘 최종 2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드랍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4인에 들어갈 후보는 저희가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까지 본다고 하면 4인에서 2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인은 누구겠어요? 2인은 누구다? 여러분들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나경원, 뉴질 볼장수님 귀팅하면서 듣고 있는데 나니가스키 이게 안 지워지신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듣고 나니까 나니가스키 이게 계속 귀에 떠오르긴 하네요. 중독성이 강하다. 자, 보면 질질질님, 8450님, 대머리공주님, 비완맘님, 예, 콧구멍 두개님, 다운다운해님, 까까님, 내가 이재명이다님, 고양이님, 양이갱이 집사님, 12.3 목격자님 관심 없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을 들여서 안철수에 좀 집중을 해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소현님 엄지손가락은 여기 안에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 이제 단일화를 하기 직전 단계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저의 결론은 안 궁금해요. 니보닝님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아이고 화이트님 감사합니다. 아까 또 어떤 분이 후원을 막 주셨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어. 신재현님, 화이트님 감사드립니다. 최종 후보는 누구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림은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홍준표 시장은 오늘만 살기 때문에 자기는 대구시장직을 버렸잖아요. 대구시장을 버리고 이제 중앙정치로 복귀한 거기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드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드랍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봤을 때 결국 그 경선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뭐 홍준표와 한동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에게는 미안합니다. 뭐 제가 제 방송에서 안철수가 최종 4인에 들어갈 수 있다. 최종이라기보다는 1차 컷오프에서 4월 22일에 4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만 했던 것 뿐이고, 근데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60-70%가 넘는 대략 60-70%를 차지하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할 만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이 아니라 홍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홍준표 더하기 한덕수가 근데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콜라보가 되느냐? 더하기가 되거나 콜라보가 되느냐? 저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선 구도가 길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국힘 홍준표, 무소속 한덕수, 뭐 여기 이제 뭐 국민이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당 이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떡당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간본당? 국힘당 홍준표, 간봉당 한덕수, 그리고 개보당 유승민, 개신당 이준석, 민주당 이재명. 자, 정말 뒤늦게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찰이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호처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여기에서 드러날 다양한 이제 증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다 정리하고 빠진 거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어떤 밀행성, 시급성, 긴급성 이런 건 전혀 없죠. 전혀 없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확인은 해봐야 된다. 빈집 털이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봐야 된다. 늦긴 했지만 봐야 되고, 저는 경찰을 못 믿어요. 현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과거 계엄의 밤, 내란의 밤 때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경찰국장 출신이고 윤석열 라인으로 통한 사람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행보도 다 의심스럽게 쳐다보지만, 어찌됐든 경찰 독립적으로 한남동 공관촌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여기에서 뭐가 일단 나오는지는 저희가 차후에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다가 말았지? 이거 하다 말았네. 자, 어쨌든 최종 후보는 요렇게 일단은 저는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드랍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이제 여기서 드랍을 해버리면 정치 인생은 이제 거의 끝이 난다라고 저는 보는데, 예. 언론에서 에너지를 모아주고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한덕수와 간덕수에 비해서 이미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다고 해버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예, 이분의 행보가 실제 동력을 제3지대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너무 시간이 없고 세력이 안 붙고 사람이 안 모이고, 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일반 국민들을 선거인단으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돌린다고 하면 유승민 후보가 경쟁력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마저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국민의힘 경선을 불참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무소속을 한들 이게 가능하겠나? 어렵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한덕수의 경우에는 한덕수를 따라 나가서 창당을 해도 따라 나갈 사람들이 한 20명이 넘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교섭단체를 꾸릴 만한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런 대목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랍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의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 셋의 단일화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될 가능성은 저는 턱없이 낮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분위기로 전 봅니다. 홍준표 아저씨는 이제 여기에서 더 장사를 해먹어야 되고요. 대선이 끝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방어를 해야 되고 이미 사법 리스크가 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당권을 아마 달라고 그 남아있는 조직을 먹으려고 할 거고요. 한덕수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한마디 한마디에 좌지우지될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창당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까지도 좀 봐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독자의 길을 가는 거죠. 뭐 더 이제 합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죠. 근데 뭐 홍준표, 한덕수가 이준석한테 굽히겠어요? 이준석의 마음은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단일화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단일화를 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데 단일화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핵 분열을 이 핵 분열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당권파 친윤 의원들도 한덕수를 계속적으로 정치권에 남아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선 패배를 했으니까 한덕수는 빠지고 패전투수니까 꺼지고 네가 이제 갖고 있는 조직이나 그 세를 지지층을 먹어서 이 윤석열 당이든 뭐든 간에 국민의힘이든 뭐든 간에 내가 그 조직을 흡수하겠다. 내가 미래를 보고 이 지지세를 흡수하겠다라는 그 관심만 갖고 있는 즉 당권 맛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실한 쪽은 홍준표고요. 예.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쪽은 당연히 한덕수를 옹립시켜서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친윤계 의원 당권파들이고요. 이쪽은 뭐 더 언급 안 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이준석은 지금의 목표가 아니고 차기나 차차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볼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킹왕 짱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한 요 정도로 우리가 미리 보는 대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재미 삼아서 해본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난립한 후보들 간의 어떤 복잡한 각자의 이해관계 이런 걸 좀 설명드렸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대선 구도를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 4명의 토론을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예, 요 최종 4명 중에서도 한덕수는 좀 봐야 돼요. 예. 저는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관료 출신이고 모험을 싫어하고 꽃가마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김건희 씨하고 한덕수의 부인이 뭐랄까
점집, 사주집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공통점이 또 있다 이런 뭐 보도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아내분께서 당신이 나가면 될 수 있다 만다 이거를 설마 뭐 점집 가가지고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이쪽은 끝까지 간 보다가 무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안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승부를 걸지 않는 관료 출신들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용기가 없죠. 용기가 없어서 이게 이제 A 아니면 나중에 B하는 뭘까? B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봅니다. 한 퍼센테이지가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3자 구도로 좁히면 이렇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8까지 갈까? 모르겠어요. 한 요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요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거는 플랜 B니까 덕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요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남겨보고요. 뭐 지금 이제 한창 시작이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대선 기간 50일이면 거의 500일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리 내다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이 정도보다 사실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원래 우리가 내란이라는 미쳐버린 윤석열의 미쳐버린 이 비상계엄이 있었다라는 거를 전제한다면, 예. 이것도 사실은 적게 보는 건데, 대한민국이 녹록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하나의 권력에 그렇게 표를 많이 몰아주는 전례가 또 사실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언론에 이런 게 이제 양비론 작업이 있거나 이재명을 또 악마화하거나 권력 집중화를 견제하거나 홍준표, 이준석 올려치기 뭐 이런 게 또 있으면 결과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거보다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아마도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많이.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전제로 본다면 한 이 정도로도 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뭐 압도적인 지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또 이재명 책임론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비호감 어쩌고 또 등장하겠죠. 역사상 가장 비호감이 높은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비호감으로 분류된다고 언론에서 매질을 하고 실제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부추기더라도 구분은 좀 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걸 공사를 구분을 합시다. 공사를 구분을 해보면 공으로 구분하면
헌법 수호 세력들이 밀어주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란 종식과 진압을 가장 잘할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이제 이 프레임으로 난 선거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국가와 미래와 국민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예.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아, 그거는 좀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내란이 벌어진 국가에서 내란 정당의 후보가 30을 받는다는 건 난 진짜 너무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자괴감. 물론 이런 것들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거는 너무 높아. 여기까지 보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아주 표까지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 한 50일에서 그래도 이거는 견고할 것 같아요. 한 49에서 50 봐야 되나? 아, 이거 어렵네. 숫자를 계속 쓰니까 어렵네요. 한번 요 정도 보는데 이렇게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캐로루쿠님, 캐로쿠루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전처럼 언론에 일방적으로 여론이 끌려갈 지형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젠 뭐 뉴미디어 시대고 언론이 뭐 아무리 이제 부추긴다 한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번에도 뭐 국회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맞다. 그런데 정치 콘텐츠를 뉴미디어로 보는 중도 무당층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집에 와가지고 TV를 켜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컴퓨터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을 보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평소에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정치 컨텐츠를 즐겨보거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시장에 뉴미디어 시장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향이 결정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 정치적인 성향,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인물들을 지지하는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콘텐츠 자체를 평소에 뉴미디어로 보는 중도 무당층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그들은 평소에 정치 컨텐츠보다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영상, 여행 영상 등 IT 영상, 자신의 취미 영상 등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보고 그래 이재명 킹왕짱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준석 킹왕짱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뉴스에 이렇게 봅니다. 저는 포털에 올라와 있는 레거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만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 중도 무당층들이 정치 무관여층, 저관여층, 무관심층 이런 사람들은 뉴미디어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로 도망갔다가 절로 도망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로 휘둘리고 절로 휘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거를 본다면 아까 우리 캐로크루님 맞아요. 뭐 중도라는 건 없죠. 중도라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서 표현을 안 할 뿐이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진심으로 티를 안 내고 꼭꼭 숨겨둔 샤이 이재명, 샤이 이준석, 샤이 홍준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이리 휘둘렀다가 저리 휘둘렀다가 하는 사람들도 꽤 포션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투표를 하더라도 그냥 흐름이나 방향에 따라 밴드웨건처럼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절로 우르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르르 흘러가는 분위기를 어디에서 감지하느냐인 것 같아요. 우르르 흘러가는 분위기가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 모든 매체에서 우르르 흘러가는 분위기가 문재인 일변도로 간다. 혹은 이재명 일변도로 가면 뉴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올드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다 우르르 이재명으로 흘러가면 이재명을 찍겠죠. 근데 중요한 건 레거시 언론 쪽에서 뉴미디어와는 또 다르게 우르르 쏠려가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권력을 한쪽으로 주면 안 된다. 뭐가 있느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만적 중립의 한 축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행정부 이재명 뽑아줍니다. 이미 민주당 줄탄핵 시도한 아주 무도한 정당들이죠. 입법 권력 민주당, 행정 권력 민주당. 자, 지방선거 내년에 하는데, 잠깐만.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다 행정부 소속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선거 민주당,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양날의 날개로 나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민주당의 국가였습니까? 항상 중심을 지켜줘야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개 돼지 새끼들아.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개 돼지 새끼들아. 니네가 권력 집중화를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양날의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지방 권력이어도 지방 행정 권력이어도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에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 개 돼지 새끼들아! 이게 먹히는 나라예요. 미안하지만 이거 먹힙니다. 제가 예고드리지만 이제 이런 프레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반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반병. 중도라는 이름, 균형이라는 이름, 중립이라는 이름.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노예가 돼 있죠. 그러면은 난 반대로 물어보고 싶지.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정당으로 내버려 두는 건 맞아?
저는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보고 싶죠. 아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나 이런 것들이 행정부로부터 언제 제기가 될진 모르겠지만 실제 그 내란 정당을 그대로 둔다라는 것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반드시 해산시켜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넉 달간의 이 역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워요. 단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거라고요. 아니 왜냐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행정부 측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기하는 쪽이 민주당 정부라면 여러분 다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없으면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입법 권력 민주당, 행정 권력 민주당,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국가가 되면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양날의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식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방선거도 국민들이 투표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다른 보수 정당의 창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국민의힘이 존립해야 된다는 그 설득을 나한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전 저 같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그대로 둬야 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편향된 게 아닙니다. 내란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선동하고 선전한 책임이 있는 정당을 우리 국가의 제도권 정치에 내버려 두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 권력이 만약에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한들 야 이러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새는 좌우로 나는 겁니다. 국민의힘 무너지면 끝납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또 다른 보수 정당이 나와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뭐 누가 민주당만 정당으로 남아있게 하래요 그러면? 그리고 뭐 민주당만 정당입니까? 정의당은 공당이 아니에요? 뭐 조국혁신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힘은 날개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국민의힘은 보수가 맞나요? 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보수의 가치를 2년 11개월 동안 보여줬나요? 아니죠. 국가를 무너뜨릴 뻔했어요. 내란을 벌인 미친놈을 편들어주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당연히 정리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레거시 언론의 프레임은 양반병에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야 이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는데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하면 우리나라 완전히 좌파 빨갱이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입법 권력을 민주당에게 준 것은 행정부인 윤석열을 견제하려고 192석을 몰아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요. 행정 권력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범야권 혹은 헌법 수호를 해줄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올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깃발을 든 정당이 만약에 나오면 억지로라도 그 정당을 밀어줄지도 몰라요. 그런 양반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보수가 망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망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생겨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서 뭘 막으려고 하느냐? 위헌정당 해산을 막으려고 하는 게 저는 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이미 그저께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개싸움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48명이나 찾아간 사람들인데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고 찾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어서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맞는지 국민들에게 이미 평가를 다 받았어요. 뭘로 인해서?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저는 보수의 종말을 넘어서 보수의 종식이 올 거라고 전 봅니다. 새롭게 보수가 씨앗을 뿌리고 탄생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에 걸릴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양반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의 형평, 공정하지 못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은 것,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 사회적 특수계층을 만드는 것, 헌법을 짓밟는 것, 국민들의 일상과 상식을 짓밟는 것, 이런 것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가, 정의로운 피가 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갈 중도 무당층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위헌 정당에 대한 심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갔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우, 벌써 이렇게 됐어요?